짧은 시간에도 지금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일환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박일환 시인의 자작시인 소금꽃 편지와 나무무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소금꽃 편지는 종탑의 영희 동지가 낭송을 할 것이고 나무무덤은 박일환 시인이 직접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그 선생님의 가학연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민희 동지, 네, 소금꽃 편지 멋지게 한번 낭송해 주세요. 영광입니다. 네, 박일환님의 소금꽃 편지 낭송하겠습니다. 두구 형, 형의 첫 시집 사과꽃 편지를 꺼내 읽는 중입니다. 왜 하필 돌아가신 이광웅 선생님께 바치는 시를 표제로 삼았을까요? 며칠 전 구례에서 만난 벗들끼리 형을 앞세워 구례군당 비틀을 찾아 피아골에 올랐지요. 왜 하필 흔적조차 희미한 빨치산 근거지를 찾아 나섰던 걸까요? 이광웅 선생님의 시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요? 그날 나는 비트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만난 사몽소 정취에 취해 개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래도 되는 일이잖아요. 죽은 이들은 이제 잊어도 되잖아요. 근데 형, 저는 오늘 소금꽃 편지를 안고 부산으로 가요. 꼭 가야 할 것만 같아서요. 등짝에 허연 소금꽃을 피우며 일하던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52의 해고 노동자 김진숙이 200일 넘게 35m 크레인에 올라가 있다잖아요. 날마다 살아 걸어 내려오는 연습을 한다는 소금꽃 그 여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제 영도경찰서에서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지난번에 부산에 간 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크레인 앞에 가서 꼭 살아서 내려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형, 그날 구례군당 비트까지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쩌면 죽은 이들 곁에 가기가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대신 부산으로 가서 살아있는 김진숙을 만나고 올래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소금꽃 편지가 크레인 위까지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서 죽지 말고 살아서 만나는 일이 희망일 테니까요. 형이 그날 사몽소에서 술에 취한 나를 부축해서 내려왔잖아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두규 형,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부축해 줄 수 있을까요? 김진숙을 부축해서 내려오는 손길들이 있다면 나도 슬쩍 그 곁에 끼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 크레인 앞으로요.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주인공은 앉는 건가요? 예, 이렇게 의자를 마련해 주시니까 일단 좀 앉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박일환이고요. 영희 동지가 제 시를 아주 좋은 목소리로 잘 낭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 시 하나 더 제가 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무덤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잠깐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나무 무덤. 사람은 사는 일 자체가 죄업을 쌓는 일이라서 한평생 반사하며 살아도 모자란다. 그런 사람들이 죽은 뒤에 둥그런 집을 지어놓고 자손이며 후손을 불러들여 절을 하게 하니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제 집 한 채 갖지 못한 묻 생명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일이다. 울진의 불용사 펴가면 무덤 한 채 있다. 1300년을 살다 열반하셨다는 굴참나무, 그루터기만 남아 사가가는 그 위에 길손을 쉬게 해주던 그늘이며 새들에게 내어준 너른 품이며 다람쥐들에게 보시해준 도토리며 평생 쌓아온 덕을 기려 돌멩이 하나씩 얹기 시작했으니 동산만큼 커다란 임금의 무덤이 부러울까? 송덕비 앞세운 양반집 무덤이 부러울까?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다는 불용사 연못을 찾아가기 전에 굴참나무 무덤 앞에 합장부터 할 일이다. 그림자만 줬지 말고 그림자를 내어주는 삶에 대해 생각할 일이다. 네, 시는 이제 시만 쓰면 되는데, 먼저 얘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뭔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아까, 예, 강아무개 씨의 생일이라고, 또 간접적으로 좀 빨리 끝내고 빨리 뭐 생일빵인지 생일파트인지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전 참 이게 불쌍합니다. 강모라는 인간이. 저는, 저도 그 알고 시를 고른 건 아닌데, 하필이면, 제가 나무 무덤도 그렇고 아까 소금 편지도 그렇고 이게 뭔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에 두 편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뭐 뗄래때 또는 관계에 있는데 저는 제 교사 생활을 뭐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학교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 아이들과 어울려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지금은 좀 나이 들어 잘 못하지만 젊었을 때는 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애들하고 야영도 하고 막 같이 뭐 모든 얘기도 쓰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게 있습니다. 학급 생일잔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비관주의자고 그래서 야 태어난 게 과연 축복받을 일일까? 참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생일잔치를 안 하는데 강아무개 씨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불쌍하게. 안 태어났으면 뭐 이렇게 뭐 몇 년째 길바닥에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태어나서 이럴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뭐, 그래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계속 강요하지 말고, 강요하진 않아요. 남들 뭐 생일 축하해주고 할 때 옆에 박수 쳐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딸이 뭐 내 생일날 케이크 사다 오면 고맙다고 얘기 다 해요. 뭐 하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인 거고, 제가 뭐 남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생일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오늘 또 하나의 생일이 있지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마 유인찬 선생님 와 계시는데, 오늘이 전교조 만들어진 지 24주년 되는 전교조 생일입니다. 이것도 참 불행한 거죠. 전교조 안 만들었으면 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저 전교조 생일날, 전교조 태어난 날 경찰대 있었어요. 창립식 때 위에서 한양대로 들어와라, 무조건 들어와라. 가보니까 경찰이 뺑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마다 경고 팔팔해가지고, 날듯이 기듯이 해가지고, 한양대로 들어갔어요. 한 100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막 이제 그 다음날 그 한 대 앞을 막 왔다 갔다가 못 들어오니까 건대가 있었고, 지도부는 기습적으로 연대에서 몇십 명 모여서 결성식 치르고, 저는 그날 이제 정기원들이 밀고 들어와서 굴비 엮듯이 막 끌고 나가길래 엮여서 아마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 당시 한겨레 사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사람 허리춤 붙들고 고개 숙이고 끌려가면서 소동차에 실려가는 장면. 이게 정규의 생일을 벌어졌던 일이고, 네. 이게 태어난다는 거,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이왕 태어난 거, 뭐, 원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삶과 죽음은 이게 동전양면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죽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건 아마 죽음을 예비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단체나 조직도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 막 축하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단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어려운 거고, 또 초반보다 후반부의 생이 더 어려운 거고,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늙어서 노추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만큼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지요. 제가 막 특별히 그 큰 이야기를 준비하고 온 건 아니고, 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삶과 죽음이라는 이야기부터 끌고 가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20여 살처럼 썰을 잘 푼다든지, 뭐, 아니면 같은 게 예를 들어 임성룡처럼 야부리를 잘 푼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제 생긴 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조금 더 거기서 더 나가면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해도 돼요. 착하게 살 생각이 없었으면 운동을 안 하지요. 착하게 사는 과정에서 이제 운동을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겁니다. 착하게 살다 보니까 운동을 했는데 운동만 하다 보니까 착하게 사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저는 실제로 많이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갈등과, 그리고 진보운동이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리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를 쓰고 또 시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운동론도 아니고 운동관도 아니고 투쟁을 열심히 하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투쟁을 왜 해야 되고, 왜 싸워야 되고, 왜 얘기해야 되고, 이 모든 바탕에 착하게 살고 싶어서, 난 착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더 나아서 조금 더 상식적으로 살고 싶어서 있는 거죠. 이 운동의 논리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극단적 얘기긴 합니다. 뭐 운동하기 위해서 조직도 필요하고, 단체도 필요하고, 운동론도 필요하다는 건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정교적으로 가입했다 잘리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걔다 학교 복직을 하고 했는데,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강아무개 씨 생일빵 늦게 해도 되나요? 하다 보니까 이야기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규 세입되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행사 끝나고 이제 그때 같이 뭐 이제 정규하고 또 잘리고 이런다 이제 뒤풀이하고 하다가 이게 하는데, 뭐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다, 누구냐. 근데 뭐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여자는 뭐 운동이 운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대학 때 만난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이 딱 뭐라고 하냐면,
너 결혼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념이 같이 맞아도 살겠는데 운동이 문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너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저는 멘붕 상태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때만 막 고양기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운동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나쁜 의도로 했던 건 아닐 테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때 애인 관계에도 아직 집사람 아니겠죠.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 이전일 겁니다. 민자당이었나? 그 시절에 했을 거예요. 89년, 88년 때는. 사실은 그때 제 사귀던 여자가 민자당 선거운동도 했었어요. 날 바로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전화 돌리고 하는 거 아무 생각 없던 여자죠. 아무 생각 없던 여자예요. 근데 착해요. 그거 하나 믿고 저는 뭐 오래 사귀기도 했고 결혼을 했죠. 저는 운동도를 갖춘 사람보다 품성이 착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변함이 없어요. 살아와 보니까, 그리고 저도 운동판을 중심에 선 사람 아니지만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운동도 추출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걸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여기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변절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사람을 많이 봤고, 착한 사람이 오래가는 걸 좀 또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복직하고 했을 때 제 집사람 얘기했잖아요. 아무 의식과 정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절대로 집사람에게 제 집사람 나중에 교사가 됐어요. 전교에 가입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가입을 해요. 뭐 특별한 활동을 하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이런 마음들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 이것이 목표만 남고 밑바닥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아까 그 토크편지 읽었을 때 내려간 사람들, 희망버스를 타고 내려왔던 사람들, 물론 조직된 대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생각, 늘 그렇게 넓혀가려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끔 시를 쓰게도 시키거든요. 시를 써봐라 해서 기억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썼던 시인데 뭐 오래전에 쓴 시인가. 그래서 짧은 시인데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충 짧으니까 대충 시가 이렇습니다. 빗방울이 풀잎에 내려앉았다. 비가 와서 빗방울이 풀잎에 내려앉았다. 그런데 풀잎이 무거울까봐 빗방울이 또로로 굴러 내려온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빗방울이 풀잎이 앉았는데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풀잎이 무거울까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또로로 굴러 내려오는 그 마음.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쓰는 시입니다. 전 이 시만큼 아름다운 시를 별로 보지 못했고, 모든 출발점, 인간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하는 모든 마음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뭐 시를 쓴다고 쭉 쓰고 하지만 늘 그 마음에 가닿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시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사람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인연을 맺고 막 하는데, 사적인 것,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면 이게 어떤 공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공공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공공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남들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들 싸우지 못하는 걸 대신 나도 싸워준다라든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은 물론 공공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적인 부분부터 출발하는 게 꼭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적인 이해관계란 말을 하는데, 이해관계란 말은 뭐 별로 좋지 않지만 사적인 관계, 이거 잘못 맺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한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 일 중에 하나, 제가 사실은
저도 이 사적인 약해요. 솔직히 고백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추천한 시가 두 편이 있잖아요. 앞서 읽었던 이민호 시인의 시와 김정삼 시인의 시 두 편인데, 제가 곧 조만간 좀 시집을 한 권 냅니다. 6월에 아마 시집이 나올 테고, 지금 편집 과정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사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시집의 해설을 이민호 시인이 써줬어요. 그래서 시를 추천해서, 내 시간에 다른 사람 시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누구 시를 추천할까요? 세상에 좋은 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적인 관계 때문에 내 시집에 해설을 써주기로 한 이민호 시인의 시를 하나 꼽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한 편을 더 꼽아야 되는데, 누구 시를 뽑아야 되나. 그러다 생각한 게, 이민호 시인이 가장 좋아하고 떠받드는 시인이 김정삼 시인이에요. 그럼 이민호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하나 좀 뽑아야겠다. 그래서 김정삼 시인의 시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정말 이제 사적인 인간이죠. 근데 이제, 저 사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내 직장 동료들 다 있죠. 같이 리얼리티백 동료들도 있고, 여기서 만나는 동료들도 있고. 근데 아무리 사적인 관계가 있어도, 아까 두 분의 시를 뽑았는데, 그 시들이 안 좋았다면 뽑지 않았겠지요. 사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이민호 시인 굉장히 좋은 시인이고, 시 잘 쓰는 시인이고, 또 김정삼 시인, 좀 이게, 오래된 시인이고 돌아가신 시인이긴 하지만 정말로 시인다운 시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시가 잘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삼 시인의 시 굉장히 짧지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여운을 주는 아름다운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뽑았고, 여기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소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지쳤을 때 할머니가 손길을 얹어주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종탑에 두 분 동지가 올라와 있고, 저는 이 관계가 종탑에 있는 동지들과 여기 앉아있는 연대 동지들의 관계가 김정삼 씨의 북화에 나오는 그 관계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친 놈에, 지친 그 소에 손을 얹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자, 이야기하면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시의 핵심까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제가 드린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다 드렸고, 이 투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건 한 가지, 이 목화에 나오는 이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또 찾아주고 같이 하고 손을 얹어줄 때, 종탑에 계신 동지들이 나중에 김진숙 동지가 무사히 내려왔듯이 승리해서 내려오시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